이렇게 할 말을 다 쏟아내니 시원하긴 한데 한편으로는 좀 마음이 두근거리고 긴장이 해소되지 않아서 이렇게 글을 적습니다. 제가 상대하기에 시어머니의 말빨이 워낙 세서 그동안 한마디도 못했는데 이번에 진짜 날이었던 것 같네요. 시어머님은 말투와 화법이 세신 편인데 아기는 없을 거라는 믿음으로 지낸 지 결혼 3년 차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알죠. 아기가 있던 없건 그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 내가 불편하고 불쾌한 말들이라면 그건 들어야 할 이유가 없다는 것들을요. 우선 어머님과의 1대1 대화는 3년 동안 어머님 말투에 대해 넘기고 넘기다 도저히 못 참고 터져버려서 하게 되었습니다. 어머님이 저보고 속상한 거 있으면 다 얘기해보라고 하시길래 이미 지나간 시간에 대해 말씀드리기보다는 앞으로 이런 부분만 헤아려 달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 저보고 말씀하시기를 괜히 딴 생각하고 있으면서 입 꼭 다물고 있지 말고 말하라고 할 때 말해라. 뒤끝있게 행동하지 말고 기회 줄 때 얘기하는 게 좋지 않겠니? 나는 두세 번 기회 안 준다. 지금 말해봐.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어머님께서 저에게 서운한 거 있으시냐 되물으시니 준비하셨다는 듯이 며느리 도리에 대해 훈계를 하시더라고요. 먼저 시어머니는 결혼하고 첫 생신 때의 일을 이야기하셨습니다. 본인의 첫 생신 때 며느리가 생신 안 차린 점이 두고두고 기억에 남는다 하시더라고요. 저희 부부는 결혼 후 바로 임신을 한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어머님 첫 생신 때 출산으로 조리원에 있었어요. 그리고 두 번째 생신은 환갑이어서 식당에서 가족이 다 같이 파티를 했고요. 심지어 지금 둘째 임신 중으로 입덧 지옥이라서 죄송하다고도 말씀드렸고 매번 생일상 못 챙겨드려서 죄송하다고 말씀을 여러 번 드렸음에도 이 말을 반복하시더군요. 그래서 이번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머님, 출산하고 제가 어머님 생신을 챙기기는 무리였다고 생각을 해요. 정신없는 와중에 어머님 선물이랑 꽃배달 준비해 드린 것이 제 마음을 표현한 것이었는데 부족하셨나요? 그런데 어머님 지나간 일을 어찌하나요? 서운한 마음은 있으실 수 있지만 매번 이렇게 말씀하실 정도로 제가 큰 잘못을 한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상황이 그랬으니 이해해 주세요. 그랬더니 눈을 흘기시더라고요. 또 며느리로서 설거지 안 하는 점도 마음에 안 든다고 하십니다. 남편 없이 매주 최소 2번, 한 달에 10번 넘게 식사를 합니다. 시댁에서 먹을 때도 있고 외식을 할 때도 있으나 아기 낳고는 시댁에서 먹었습니다. 매번 설거지하러 가면 말리시길래 그래도 그건 아닌 것 같아서 제가 직접 다 먹은 식기류 정리를 하고 설거지통에 다 담그고 식탁 뒷정리까지는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 연도 제사 때부터 막내 며느리로서 설거지 혼자 다 해야 한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사 때 앞치마, 고무장갑을 챙겨서 갔으나 연휴가 길어서 위쪽 지방에 내려오신 형님 두 분이서 설거지를 하셨고 뒤에서 제기그릇과 과일 깎기, 상 정리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마음에 안 드셨는지 이번엔 언급하시길래 말했어요. 어머님이 그때 설거지 말리시는 마음이 진심인 줄 알고 설거지 외에 다른 걸 도와드렸었는데 앞으로는 설거지도 같이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어머님, 시댁 와서 저만 설거지 할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해요. 남편하고 번갈아 가며 살 거고 그게 싫으시면 시댁에서는 제가 저희 집 가서는 남편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랬더니 얘 좀 봐 하시면서 혀를 차시더라고요. 그리고 며느리가 어머님께 연락해야 하는 횟수에 대한 점에 대해서도 강력하게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결혼하고 나서도 같은 동네 살고 10분 거리지만 일주일 최소 한 번씩 시아버님, 시어머님 전화를 드렸습니다. 손주 낳고는 일주일 최소 3번 어머니께 카톡으로 사진도 보내드렸고요. 연락 부분은 차츰 줄인 게 이 정도인데 서운하다고 하시네요. 시아버님 한 달에 4번에서 1번, 시어머님 일주일 2번에서 1번으로 줄어들었어요. 친정이 다른 지역인데 3달에 1번 정도, 10일 정도 방문합니다. 아기 낳고 몸조리 한다고 2주 있었는데 친정 도착했다고 연락해야 하고 친정에 있는 동안 아기 잘 지내느냐고 연락, 다시 남편이 있는 지역으로 올라오면 올라왔다고 연락해야 한다는 게 시어머니의 논리입니다. 그 뒤로 마음 편히 친정 왔다고 말도 못하고 10일이 최대 있을 수 있는 기한이고요. 이 부분도 그동안은 시어머니에게 최대한 맞춰왔는데 오히려 본인이 그 연락 부분이 불만이라 하시길래 저도 쏟아냈네요. 어머님, 그런데 친정 가는 것까지 왜 어머님이 저를 통제하셔야 하는지 솔직히 이해가 안 가요. 그동안은 어머님이 너무 싫어하시니 맞춰드렸는데 말이 나온 김에 이 부분은 제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연락드리는 건 전화나 메시지나 사진 보내드리는 거 다 연락이라고 생각을 해요.
형태만 다를 뿐 전화하고 목소리 듣는 거를 최우선으로 여기시면서 서운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아기 상태에 따라 전화 못 드릴 때도 많고 원래 전화를 많이 하는 스타일이 아니라서요. 제 역시 연락을 많이 하는 게 스트레스라 절충이 필요할 것 같아요. 이어서 이야기 꺼내시는 것이 아기 50일, 100일 돌잔치 축하 전화 돌려야 하는데 제가 적극적으로 안 한다고 하시네요. 남편 기준 친가, 외가, 어른들에게 축의를 받을 때마다 며느리가 직접 감사 전화 돌려야 한다고 하셨던 분이세요. 그리고 얼마 받았는지 며느리가 직접 시어머니께 표현해야 하고요. 저는 부모님께서 친척분들에게 감사하다고 전하고 알아서 관리하십니다. 제사 때는 전염병 때문에 한 번 안 가고 그의 모든 제사는 만삭, 출산에도 다 갔습니다. 근데 그 한 번 안 갔을 때 제일 큰 아버님 댁에 제사 지내느라 수고하셨다고 전화 돌리라고 하시대요. 그래서 말씀드렸어요. 어머님, 제가 적극적으로 안 한 건 아무래도 진심이 아니라서 그런가 봐요. 저희 친정은 자식들 신경 안 쓰이게 알아서 관리해 주시는데 어머님은 친척들하고의 일도 다 저를 시키시니 솔직히 이해가 안 가거든요. 말 나온 김에 이 부분 누군가 꼭 해야 한다면 땡땡 아빠 시키면 좋겠어요. 그럼 적극적으로 하지 않을까요? 그랬더니 화를 내시며 3년 동안 며느리가 본인 마음에 든 적도 없고 부족하지만 그건 자기 욕심이라고 생각하셨다고 남편 통해서 간혹 며느리로 배려해줘야 할 부분 말씀드려도 며느리가 뒤에서 아들 조종해서 뒷말이나 하는 이중적이고 가식적인 며느리라고 하시네요. 더 웃긴 건 며느리인 제가 어머님께 서운한 건 큰 것도 아닙니다. 한 달 동안 아팠는데 아프냐고 괜찮냐고 물어보신 적이 없고 손주 사랑은 지극하신데 손주 낳아준 며느리는 안중에도 없는 모습에 서운하고 저를 생각해서라도 말투라도 배려해주시면 안 되냐고 하니 친정 부모님 얘기 꺼내시며 친정이 순탄하게 살아서 이런 고민거리도 아닌 걸로 자기소개 첨불나게 하냐고 하시네요. 어머님이 서운하신 부분에 대해 거꾸로 사이 도리에 대해 말씀드렸으나 아들한테 잔소리하지 말라고 하시고요. 남편은 중간에서 뭐하냐고 물으신다면 자기 말로는 중간 역할 하고 있다고 3년 동안 이렇게나 서운함이 쌓였냐고 하는데 서운한 점 토로해도 본인 어머님 성향이 원래 그렇고 자기도 그렇게 자랐다고 저보고 이해하라고 하길래 이제는 못하겠다고 했습니다. 첫째 아기가 어린이집 다니는데 저보고 계획도 안 하고 둘째 임신을 해서 첫째 손주 어린이집 다니게 하고 모유 수유를 길게 안 해서 손주 보면 어머님 마음이 아프고 속상하다 하시는 분이세요. 모유 수유는 100일까지 했고 유선염 심하지만 꾸역꾸역 마사지를 받으면서 수유를 했고 의사 선생님께서 아기 황달이라서 모유 중단하라고 해서 중단을 했고요. 첫째 아기는 어린이집 가는 거 무척 좋아해서 선생님들이 적응 체당 기간에 하는 아기 처음 봤다고 하시고 아기가 원에 있는 거 무척 좋아해서 선생님들이 하원 시간도 늦추자고 할 정도입니다. 저의 아픈 부분을 또 건드리시길래 그냥 저도 할 말을 해버렸습니다. 어머님, 근데 땡땡 아빠도 분유 먹고 컸다던데요? 그랬더니 아무 말 못하시고 눈만 흘기시네요. 저도 진짜 짜증이 있는 대로 나서 박차고 나와버렸습니다. 그리고 이틀 뒤에 제사였는데 전화가 오셔서는 얼굴도 보기 싫으니 안 와도 된다고 하시면서 또 본인 할 말만 하고 전화를 툭 끊으시는데 저야 뭐 제사 안 하고 설거지 안 하니 좋죠 뭐. 3년 동안 시어머님이 하라는 대로 다 하고도 이렇게 욕듣는데 더 이상은 아무것도 할 필요가 없다고 느껴집니다. 남편한테 앞으로 시부모님 안 보고 싶고 연락 안 하고 싶다고 통보했더니 마음대로 하라고 무기력하게 구는데 이 결혼에 정말 염증을 느끼네요. 후기. 저 이혼 선언을 했습니다. 시어머니랑 독대를 한 후 제 안에 고름들이 터져버렸는지 더 이상 견딜 수가 없어서요. 이야기를 다 하고 보니 지난 3년 동안 얼마나 제가 참고 살았는지를 재확인했을 뿐입니다. 도리는 쌍방이고 받을 만큼 주는 것인데 저에게만 며느리 도리를 강요하시면서 서운하다 하시는 시어머니를 이제 견딜 수가 없네요. 시어머니가 다시 연락와서 제사는 참석해라 하시는 거 어머님 아들하고 하셔야겠어요. 저희 이혼합니다. 라고 했더니 고래고래 소리 지르는 거 끊고 아이들 데리고 친정 와버렸습니다. 물론 시어머니에게 진저리가 났지만 남편이 중간에서 잘해주었다면 이혼까지는 생각하지 않았겠죠. 늘 남 이야기하듯 옛날 분이시잖아. 그냥 좀 넘어가라 하며 무기력하게 구는 남편이 정말 이제 구역질이 날 정도입니다. 친정 엄마도 정말 많이 놀라셨을 텐데 네가 오죽하면 이혼 이야기까지 하니 하시며 제 뜻대로 하라고 하시는데 이 세상의 유일한 제 편이라는 생각에 정말 눈물만 나더라고요.
저에게 많은 질책해주셔서 참 감사드렸습니다. 어찌 보면 그 댓글들 때문에 이혼 결심을 할 수 있었으니까요. 저 앞으로 마음 단단히 먹고 잘해볼게요. 감사합니다. 댓글. 잘하다 하나 못하면 난리고 아무것도 안하고 내 편한 대로 살다가 안부전화 한 통하면 고맙다 하는 게 시댁입니다. 수그리고 살 이유 없어요. 그리고 살 필요 전혀 없습니다. 강강약약으로 사시고 뭐 최악은 이혼인데 이혼이 시집 스트레스로 암 걸려 내 자식 두고 먼저 죽는 것보다는 낫지 않나요? 오늘 제가 준비한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낭만캐스터와 함께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도 꼭 눌러주세요.